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와인의 시작, 바로 포도나무 번식, 영어로는 바인 프로퍼게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와인은 결국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새로 심고 늘려가는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내용을 쉽고 재밌게 풀어볼게요. 먼저, 와인용 포도는 씨앗으로 잘 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씨앗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부모 나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향과 맛, 수확량 등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와인 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성 번식, 즉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나무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포도나무를 키워요. 이 무성 번식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삽목, 두 번째는 충적이에요. 삽목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기존의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 땅에 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뿌리가 나고 새 나무로 자라나죠. 이 과정은 묘목장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데 보통은 이 가지를 곧바로 심지 않고 젖본이라는 다른 포도나무에 접목해요. 왜냐하면 유럽 품종인 비티스 비니페라는 땅속 해충인 필록세라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미국 포도나무는 이 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이용하고 위에 원하는 품종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충에도 강하고 토양 환경에 맞는 뿌리를 고를 수 있어서 효율적인 포도밭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이 접목된 삽목묘는 병의 방지를 위해 살균 처리도 받을 수 있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포도밭을 조성하는 데 유리해요. 이렇게 체계적인 번식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아는 피노누아, 샤르도네,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포도들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인 충적은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이미 포도밭에 있는 나무의 긴 가지를 땅속에 묻어서 뿌리를 내리게 한 다음 어느 정도 뿌리가 자라면 그 부분을 잘라내서 독립된 나무로 키우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포도밭에서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메꾸는 용도로 많이 써요. 하지만 이 방법은 젖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록세라에 취약하고 같은 해충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면적의 대규모로 포도밭을 조성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바로 어떤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클론 선택과 매스 셀렉션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돼요. 클론 선택은 특정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특히 좋은 특성을 보이는 걸 골라 그 유전자를 똑같이 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노누아 클론 115는 작은 알맹이와 낮은 수확량으로 농축된 풍미를 만들어 고급 레드 와인에 적합하고 클론 521은 알이 크고 수확량이 많아 스파클링 와인에 좋아요. 이렇게 특정한 특성을 가진 클론을 선택해서 그 특성만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거죠. 이 방식은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는 데 유리해요. 반대로 매스 셀렉션은 포도밭 전체에서 건강하고 품질이 좋은 여러 그루에서 가지를 조금씩 채취해 삽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식은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와인의 개성이 풍부해지고 병해에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다만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함께 퍼질 위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포도 품종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교배를 통해 이뤄져요. 같은 종끼리 교배하면 크로싱라고 하고 서로 다른 종을 교배하면 하이브리드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피노타주는 피노누아와 상소의 교배로 탄생했고 비달블랑은 미국 포도와 유럽 포도의 하이브리드로 탄생했어요. 이런 품종들은 특정 기후에 잘 견디거나 독특한 향미를 지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포도나무가 어떻게 번식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봤어요. 단순히 땅에 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교한 작업이죠. 이 모든 과정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좋은 품질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